안녕하세요. 설매신입니다. 202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공고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인원수만 대충 보고 또는 아예 인원수도 안 보고 그냥 막 접수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원서 접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공고는 반드시 읽어봐라. 반드시 읽어봐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읽는 건 저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접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응시원서 제출기간 9급이죠. 1월 18일 09시부터 1월 22일 21시까지예요. 1월 22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9시까지 무려 목, 금, 토, 일, 월 5일 동안이나 원서 접수 기간을 주는데 1월 20일 날 10시쯤에 질문합니다. 원서 접수 안 되나요? 안 되죠. 지났는데. 추가 접수 혹시 없을까요? 추가 접수 없습니다. 한능검이 아니에요. 추가 접수 없어요. 다만 한능검처럼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하면 접수는 다 받아줘요. 접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의 접수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공부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섞여 있다. 그래서 경쟁률 나오면 허걱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한 2대1이나 3대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기억하세요. 공부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1월 18일 09시부터 하니까 언제 접수해야 되겠어요? 1월 18일 09시. 선착순 한다고 뭐 좋은 건 없는데, 먼저 접수해놓고 마음은 부담을 덜어야지. 중간중간 경쟁률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경쟁률이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죠. 시험 공부가 다 끝났는데, 끝나가는데, 갑자기 뭐 지금 와서 1월 18일 날, 과목을 바꾸겠다. 3월 23일이 시험인데요, 무려.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원서 접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고시점 KR에 접속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미리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읽어만 보면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뭐 안 읽어보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되고, 네, 그래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취소 기간이란 게 있는데 취소 기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취소만 할 수 있어요. 취소만. 그러니까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취소 기간이란 게 있어요. 원서 접수 기간에는 취소를 하든 뭐 하든 또 접수하면 되거든요. 한번 접수했다가 취소했다고 다시 접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취소 기간, 그러니까 이 원서 접수 끝나고 이후의 기간에는 건드리면 취소만 됩니다. 그럼 다시 접수가 안 돼요. 뭐 하나 고치고 싶어서 들어갔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거 아주 주의해야 돼요. 여기 날짜에는 아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알려줍니다. 언젠지. 자,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인데 이게 카드 결제 같은 거 하면 수수료가 붙어요.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합니다. 100원 정도인가 뭐 그래요. 한 100 얼마가. 거기 화면에 나옵니다. 원서 접수 할 때. 그러니까 5,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5,100 얼마가 나올 거예요. 아마 찍히는 거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미리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 휴대폰인가 이게 좀 더 비싸고 뭐 그럴 거예요. 작년에 제가 했던 게 있는데 못 찾겠어요. 네, 수수료는 딱 할 때 나옵니다. 얼마가 든다는 게 쑥 지나가니까. 자, 그다음에 응시원서 제출할 때 수수료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죠,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다자녀 됩니다. 다자녀. 근데 다자녀는 바로 아니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반환이 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반환되는 형식.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거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 파일, JPG나 PNG 파일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증명사진 찍은 거 보통 이제 여권 형식으로 찍으라 그러죠. 여권 형식으로 찍으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시험 종합 안내. 여기 있어요. 메뉴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시험 당일 응시 원서상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라서 본인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사진은 본인 식별용이란 말이에요. 본인 식별용. 그래서 새로 찍을 거면 6개월 이내에 권장하고 있다. 야, 보세요. 6개월 이내에 사진을 권장하고 있대. 6개월 이내에만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권장하고 있어. 왜냐하면 얼굴이 많이 바뀔까봐
최근 사진을 넣으란 소리예요. 그걸 이제 개월수로 안 표시해주면 또 헷갈리니까 6개월 정도 이내 걸로 해라. 다만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저 같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반합니다, 얼굴이. 그래서 뭐 2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기준은 뭐예요? 누가 봐도 너야 이러면 돼요. 너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찍어둔 게 있으면 본인 식별이 가능하면 엄격하게 갖추지 않아도 해당 사진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마, 귀를 가려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여건이 아니에요. 여건 사진 형식으로 찍으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건 형식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로 찍어놓으면 식별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건이란 거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식별이 빠르게 그 사진을 해갖고 아무것도 선글라스 착용을 다 금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증명사진 찍었는데 뭐 있다. 그 다음에 뭐 배경이 없는 걸 주로 하라는 이유가 이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하는데 막 배경이 너무 많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이게 또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없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자, 참고로 원서 접수 시에 등록한 사진은 접수 취소 기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면접 시험까지 그대로 사용된다. 면접까지 그냥 가는 시험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안 찍으신 분은 찍으세요. 아직 날짜 많잖아. 금방 나옵니다. 바로 갖춰요. 그 다음에 꼭 뭘 받아야 돼? 디지털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디지털 파일 너무 큰 용량 필요 없어요. 큰 용량은 오히려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큰 용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를 하시면 좀 작아져요. 그게 용량이 해상도가 더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몇 메가 막 그렇거든요. 용량이. 근데 그걸 줄여야 돼. 그래야 업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업로드는 이제 내가 사진이 조금 뭐 얼굴이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상관없어요. 업로드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업로드 하는데 자를 수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막. 그럼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줄이는 건 뭐 어려운 것 같고 키울 수 있어요. 얼굴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거 뭐에 쓴다 그랬어요? 본인 식별용. 자, 그래서 요 고사장에서 본인 얼굴, 그 다음에 신분증, 그리고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요 사진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비교해서 다 맞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시험 보러 올까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 변환을 하든지 변환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업로드 해보세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용량이 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업로드가 돼서 화면에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면에 보여지는데 너무 낮은 용량 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막 얼굴이 깨지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뿌옇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 그거는 뿌옇게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여기 있죠. 원서 제출 기간에는 기재사항, 응시직령,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지방인재는 7급이에요. 이거 필요 없고, 응시직령,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원서 제출 기간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취소 기간에는 안 된다 그랬죠. 취소 기간에는. 그러니까 뭐, 나 지금 고사장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거 해야 되겠어 하면서 가서 고치는 순간에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시험 못 봅니다. 그냥 국가직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애인 등은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신청할 수 있으면 여기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지로 대문짝만하게 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대로 해서 편의 제공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시고 본인이 잘 못 읽겠다 그러면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하는 고사장이 있어요. 고사장이 어디 있다는 거 제가 방송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또 사이버 국가고시 가서 자, 고사장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죠. 시도 시험별 예정지 안내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안 보신 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게 강원도냐, 경기도 남부냐, 경기도 북부냐, 충청북도냐 고사장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발령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 대착각을 하던데 본인 주소지 이런 거랑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시험 보러 가고 싶은데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뭐 서울이 주소지인데 경상남도에 있다. 가령 뭐 학교 때문에 그럼 경상남도 가서 시험 보면 됩니다. 다만 경상남도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랜덤하게 무작위 배정이 랜덤이죠. 그래서 내가 창원을 갈지 김해로 갈지는 몰라요. 나중에 정해져서 알려줍니다. 이제 시험 장소 공고란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아니 뭐 자기 가까운 데 찍으면 돼요. 가까운 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 지역, 특히 북부 지역에서 고양시에서 의정부시 가기가 힘들죠. 네, 그다음 파주에 계신 분이 의정부시로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23년 시험 장소 공고를 찾아서 보시고, 네, 찾아서 보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나 보시고 파주 사는데 의정부로 간 경우도 있거든요. 직렬별로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직렬 선택했으면 의정부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 그냥 서울로. 서울이 가깝잖아요. 경기도는 다 서울이 가까워요. 저도 살아봐서 알거든요. 자, 그런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나중에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고사장 딱 찍으면. 그 다음 지역별 구분 모집 있죠.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 고기에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참 이게 대충 읽으면 요거 지역별 구분 모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 광주 전남을 찍으면 광주 전남에 이제 응시하면 원래 아까 고사장은 서울부터 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광주나 전남에서만 찍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딴 데를 못 찍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딴 데서 못 봐요. 못 봐. 그 지역 구분만 그래요. 지역 구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네. 아마 뭐 이게 답안지 같은 거 회수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어렵게 써놨죠. 네.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원서 제출 취소 마감, 이건 취소 얘기하지 말자고. 취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다수 직렬 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예 시스템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검찰직 뭐 일반 행정직 이렇게 두 개를 다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거. 같은 날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동일 계급이라고 돼 있죠. 왜냐? 국가직은 동일 계급을 같은 날 본단 말이야. 9급 전체, 7급 전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국가직 접수하면 지방직 못 보나 보다. 참, 네, 오히려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네, 이런 거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또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어요. 네. 어떻게 국어 시험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시험 공고를 이해 못하면 국어 시험이 참 힘듭니다. 앞으로 25년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원서 접수 방법이었고, 자, 주의할 것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선택하냐면 행정직, 전국, 일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원하는 직렬을. 그러면 행정직, 전국, 일반이 있고 행정직 지역 구분 해갖고 밑에 지역 구분이 또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전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지역 구분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다른 건데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 구분을 지방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방에서 근무하는 건 맞아. 그런데 지방직은 아니에요. 지방직은 시험이 별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시험을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은 다 지역 구분으로 돼 있어요.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분들은 일반 행정을 선택하면 여기서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가는 건가 아닌데 인원수를 써놨잖아. 인원수를 써놨다는 거는 거기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부터 이걸 선택하는 거야. 요걸 선택할지 요걸 선택할지.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있죠. 저소득 장애인. 가끔 일반 분이 잘못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소득으로.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인데 그냥 일반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장애인이나 저소득. 특히 저소득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저소득인 거야.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저소득인 거야. 본인은 한부모 가족이야 그냥. 그래서 그거 안 돼요. 나중에 필기 합격 이후에 이거 증명서를 냅니다. 증명서. 예, 여기 뒤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뒤에 써 있단 말이에요. 쭉 내려가면 저소득 있잖아. 자, 저소득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급여를 받는 자. 그다음에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가 되고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예?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자.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시험 접수할 때 저소득층 그 5,000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00원을 안 받으니까 본인이 그냥 되는지 알고 하시는 분도 있어 가끔. 근데 2년 이상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인 사람은 안 받아. 근데 2년이 안 된 사람도 안 받는단 말이야 돈은.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그럼 저소득층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2년 이상인자고 밑에 보시면 요걸 내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 수급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 시험 공고를 반드시 읽어보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써 있는데도 안 본단 말이야. 요 서류를 내서 필기시험 합격자만 받습니다. 합격자만. 여기 위에 써 있잖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보면 필기 합격 이후에 갑자기 추가 합격 저소득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필기 합격자 중에 상당수가 이걸로 떨어져요. 본인이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뭐가 뭔지. 그 다음에 일반인 중에 저소득으로 신청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고. 그리고 이런 분 있어요. 원서 접수하고 나서 두근두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 하는 도중에 화면을 좀 저장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안 들어가 봐도 되잖아. 어떤 분들 로그인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수정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또 날아가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으로 그러면 뭐뭐뭐 했는지 다 되잖아. 그 화면 캡처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되잖아. 화면 자체를.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지역별 구분 모집 거주 제한이 안 돼서 또 탈락하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 지역 구분에만, 지역 구분. 아까 지역 구분 뭐라 그랬어요? 요거. 서울, 인천, 경기는 없고, 나머지는 요 거주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검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했는데 왜 떨어지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나중에 검증한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어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 지역별 구분문제 응시 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막 따지시는 분들이 시험 공고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따지면 뭔가 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시험 공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따질라 그래요. 자기 못 봤다 이거죠. 자기 못 본 거는 상관없어요. 왜? 여기에 써 있어 또 이 공고를 못 보고 못 보고 한 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게 또 여기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면책 조항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런데도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 본인들만. 안 봤으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시험 공고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못 보겠다 그러면 해설 방송 있잖아요. 제 거. 듣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놓치면 끝이다. 요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죠. 9급 공무원 시험. 9까지. 놓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교정직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고3들 등록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등록 안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원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교정 보호직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